지금 이준석 씨부터 시작해서 뭐 죄다 사방에서 이재명 후보 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기분은 당연히 나빠요. 하지만 기분 나쁜 거랑 별개로 저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이재명 후보 얘기만 계속해서 언론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당선 시에도 무효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선이 돼도 한마디로 당선 무효의 직위상실 가능성에 민주당은 반헌법적이고 상권 분립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마치 내일 없는 듯이 굴다가 이재명 후보가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같은 잣대대로 보면 저야말로 어설프게 제일 먼저 조기 대선 뛰어든 것도 명태균 게이트 털려고 나온 거 아닌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죄다 떠나가지고 양양자 씨도 뭐 DNA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보더라도 오히려 이준석 후보 본인이 지금 법정 구속 될 수도 있는데 됩니다. 왜냐면 이거 준천지들이 이제 방송을 막 다 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준석 씨의 기준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이준석 씨가 뭐 자기는 다른 척, 좀 참신한 척, 뭐 개혁적 보수인 척 하고 있지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저 꼬라지들을.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 전부 다 똑같이 그냥 국힘당이든 뭐든 전부 다 똑같이 지금 이재명 사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 자기가 진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를 이런 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놓고 또 다른 쪽에 가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그 정보 유통 창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판결 직후에 민주당 의원 2명 연락 왔다. 그러면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를 뭐 외부에서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 누군지 얘기를 좀 해보세요. 맨날 저런 식으로 뭐 페인팅 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연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는 게 마치 지금 본인한테 뭐 기대를 하는 것처럼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준석에 기대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 이게 민주당 내에 거의 어지간하면 비판을 잘 안 하지만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 뒷짐지고 한가한 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두 번째 이준석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하거나 혹은 쫄아가지고 이준석을 띄우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전 가차 없습니다. 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오히려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 그래서 한마디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씨는 공직선거법이 뭔지 찾아보고 떠들든 말든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강금실 전 장관님이 이번에 캠프에 합류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번 대선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대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지금 저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든 모르든 지금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데 일단 하나 묻자고요. 본인이 거의 지금 뭐 핵심 키워드, 나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키워드, 이 말부터 갖다 치우라 이겁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떠들어온 공정한 경쟁대로면 이런 식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재명 후보를 내쫓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이고 당선이 거의 유력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그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후보를 날리는 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말 그대로 불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난 반대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저거는 일관된 자신의 어떤 공정한 경쟁과 자유에 대한 철학은 있구나. 뭐 비판하는 거랑 별개로 그런 생각이라도 들었겠죠. 누가 보더라도 양자 대결에서 48대 12 야 4배입니다 4배. 이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이재명 후보 날리고자 저런 식으로 자기가 떠들어놨던 것까지 다 부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어디가 공정합니까? 그냥 공정 거리고 다니면 그게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러면 막 좋은 키워드만 다 갖다 쓰죠. 이러니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개고기 장수의 말바꾸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비판이에요.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사법화를 이준석이 자기가 수세에 몰렸을 땐 그거 가지고 비판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방어할 때는 표현의 자유 타령하고 정치의 사법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제 상대도 안 되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날릴 기회가 왔다 생각하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말을 바꾼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준석한테서 개혁적 보수, 그나마 합리적이고 나은 보수의 말을 갖다 붙여줄 수가 있냐. 애초에 그래서 지금 그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 다른 정치인들은 어지간하면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도 그 최근에 이제 사장 남천동이나 뭐 저 같은 채널에서 그냥 요 선에서 컷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헌법부터 정독하라고 한민수 대변인이 비판을 했어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왜곡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당신이 말한 공정한 경쟁이냐? 그래서 헌법 1조 2항부터 정독해라. 국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내용을 저들은 전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공격을 위해서만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만든 책임부터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마삼중 시절 아닙니다. 마이너스 3선 중진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 최고위원 타이틀 달고 방송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던 그런 평론가 시절 아니에요. 대선에 나오겠다는 인간이 민주당이 많이 긁혔는지 저를 타격하는 데라고 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준석의 저런 말장난을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막 그럴듯하게 글을 쓰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은 허수아비랑 싸우고 있다니까요. 아니 한민수 대변인이 그냥 가볍게 진지하게 각 잡고 그렇게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헌법 1조 2항 읽어보고 윤석열 만든 책임에 대해서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걸 두고 민주당이 많이 긁혔대요. 아니 한민수 대변인 한 명이 그냥 저렇게 브리핑 낸 걸 가지고 마치 막 민주당 막 모든 정치인들이 나 이준석을 보면서 막 다들 막 부들부들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항상 저렇게 뻥튀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누카렵이란 말을 대선 후보의 입에서 들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지간한 정치인들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유행도 지나갔습니다. 아니 누카렵 언제 나왔던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누카렵 거리면서 맨날 사방에 그냥 누카렵 거리고 다녔었는데,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준석이란 사람이, 그것도 심지어 대선에 나오겠다는 인간이 누카렵을 저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허수아비를 때리질 않나, 누카렵 타령하질 않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정계 같은 데에 공유가 되면서 천박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대선 후보가 이제 DC 마이너 갤러리랑 멱살 잡고 싸웁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준석은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긁힌 거 아니냐, 대선 후보 맞냐, 질이 너무 낮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펜코 준천지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 법정 구속이라는 그 키워드를 세게 지른 거, 이건 헌법의 문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공직선거법을 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언론용 헤드라인으로 던져준 거야. 이렇게 센 워딩을 쓰면은 저 제목으로 기사 많이 나온다, 그럼 이재명 이거 타격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대댓글로도 보시다시피 막 지금은 질러야지, 진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이거 헤드라인 잘 뽑았어, 요런 식으로 펜코 준천지들이 마치 이준석은 법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니다, 거의 이제 기승전 이준석 제가 봤을 때 이제 북한을 왜 그렇게 싫어하나 싶은데, 아무튼 이준석은 다 알고 대선이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그 능력 있게 이렇게 언론용 헤드라인을 뽑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준석 갤러리에서 요즘 제 영상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기사 한 줄이라도 나보려고 체급 높은 정치인 건드리면서 발버둥 치는 인간 딱 한 인간이지. 그리고 뭐 저 586들 심기 경호해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고 본인 역량은 바닥이니 어쩔 수 없는 희두도 인족경해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면서 저 맨날 쓰는 말인데, 한마디로 제가 체급 높은 이준석을 건드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저렇게 황희도가 발악을 해봤자 돌려주는 것도 없고 자기 역량은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준석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난 2011년부터 지금 거의 15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하는 모든 게 다 이준석 씨한테 간다니까요. 한마디로 치면 여러분들은 이준석 갤러리에서 이준석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기사 한 줄 나보려고 입만 열면은 이재명 거리면서, 심지어 앞에서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펜코에서도 이준석 저거 언론용 헤드라인용이다 이거. 기가 막혔다.
아니 그러면 그 이준석이 그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것도 심지어 대선 주자라는 인간이 언론의 헤드라인용으로 저렇게 막 남발하는 건 잘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이준석한테 하는 거는 기사 한 줄 나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마저도 또 준적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박근혜한테 신문 일면 내주지 말라고 배웠다는 게 이준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으로 저를 공격을 하면 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준석 씨한테 돌려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다음날 신문 일면만 차지할 생각으로 맨날 어그로 끄는 그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지지율 박살난 게 바로 이준석이라는 후보인데, 그러한 이준석을 저렇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이준석 갤러리인데. 그리고 아예 그 주딱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도 못해서 저렇게 열등감 덩어리인 것 같기도. 요거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열등감 덩어리라면서 제가 이준석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다. 자기 분야, 그러니까 뭐 제가 프로게이머 분야에서 성공을 못했다, 인정합니다. 프로게이머에서 제가 성공을 못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잣대대로 제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준석 과거의 그 경력들 가지고 제가 그 분야에서 성공 못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좀 초라해지겠죠, 이준석 씨가. 그래서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열등감이란 키워드를 했길래 제가 마침 또 요 관련된 기사가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안철수 측에서 뭐라 그랬냐? 너 열등감 있지?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사실 그 뺑고 준천지드라고 해가지고 죄다 그냥 이준석을 비판만 하면 다 열등감을 갖고 있대요. 일단 제가 이준석 씨한테 뭐로든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 하버드 스펙 때문에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같은 그 스펙 경쟁대로 보면 기업인으로서의 어쨌든 성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펙으로 본다든지 안철수 씨가 이준석 씨한테 굳이 딸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이준석이란 사람이 안철수를 계속해서 조롱한 거는 열등감 때문 아니냐 라고 이준석이 또 준적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준석이 지금 이재명 후보 한 명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철수 홍준표였으면 모를까 라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빅텐트를 얘기합니다. 안철수가 보여준 융합적 사고, 아니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안철수가 원래는 부족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폼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역량이 강화돼서 이전에는 몰랐던, 본인이 톰과 제리 얘기하고 막 레알 크크 타령하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던 그 시절의 안철수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폼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까? 오히려 최근에 안철수는 심히 건강이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꼬꾸라졌는데, 그런 안철수를 저렇게 융합적 사고라고 띄워주는 거,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의 본질을 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말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조롱하고 놀리고 막 진짜 악마화하고 했던 사람도 또 다른 목적이 생기면 바로 갈아타가지고 품는 신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급한가 보다. 결국 이번에도 또 포옹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2년엔 윤석열이었고 지금은 안철수고 맨날 이렇게 쇼만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에 사과할 용의가 있다. 뭘 사과하냐? 한마디로 성상남 문제로 지금 이준석이 너덜너덜하게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준석도 성상남 문제만 어떻게 해소가 되면 그럼 자기는 다시 국힘당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완주하기가 지금 완주를 하게 되면 돈 어마어마하게 깨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허은하 후보를 일단 지금 넘어야 되는데, 이준석 씨 입장에선 가장 큰 장벽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허은하 후보라고 합니다. 내란 빅텐트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시끄러인마로 국회를 조롱하던 이준석까지 내란 빅텐트에 합류할 게 지금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형태의 내란 빅텐트에도 단호히 맞서겠다. 내란의 그림자에 타협은 없다. 야, 깔끔합니다. 지금 이제 허은하 후보가 왜 중요해졌냐? 이건 좀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준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언론에서 심지어 대구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노무현과 이준석 다른 듯 닮은 두 정치인 이렇게 계속 노무현 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론뿐만 아니라 뭐 제가 몇 주 전에 뭐 세종시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팬코라든지 이런 사방에서 이준석과 노무현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엮어가지고 바이럴을 돌리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갖다 댑니까? 당장 그러니까 본인도 맨날 요즘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대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본받는데요. 제가 명확히는 본받는다는 것까지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본받는 거 좋은 입장이죠.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도 너무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저도 좋아요. 근데 그거랑 본인이 노무현의 꿈을 받아간다면서 이런 식으로 툭하면 페이스북에다가 뭐 생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랑 노무현 그 대통령 지지자를 갈라친다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상징 자본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CR이 먹히겠냐고요. CR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른 게 생각이 나네요. CR 리스크. 아무튼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밖에 있대요. 누구 멋대로. 본인이 노무현 정신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있는 사람 많죠. 민주당 밖에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분들 많죠. 민주당 밖에 많아요. 압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자꾸 저렇게 노무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씩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이준석 씨처럼 지역구 버리고 뭐 이렇게 실종 사태다 이런 기사 안 나왔어요. 무책임한 지역구 방치란 기사 같은 거 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진짜 정치를 해오셨었고요. 이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평가 그 압도적인 공감을 얻은 요 댓글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사회생활부터 뭐 가정이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와 기업과 가정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특히 그리고 예의범절과 겸손함 기본 인성 행실 마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덕목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정치에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고 그리고 기본 인성입니다. 인성. 물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인성과 행실이 지금 박살난 상황에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호감도 79%가 나오는 거다. 펜배, 펜코 플러스 1배를 펜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일각에서 막 민주 진영의 뭐 몇몇 사람들은 뭐 셀럽들은 펜코와 1배는 다르다고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막 평론들도 막 봤었는데 펜코와 1배가 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MBS 결과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님 42 나왔을 때 이준석 2 나왔습니다. 2. 그리고 실제로 하도 2030이면 압도적으로 밀어준다길래 전 최소한 두 자리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보시다시피 18에서 29, 30에서 39, 55입니다. 55. 야, 그마저도 한동훈한테도 밀렸었어요. 심지어 한덕수도 75예요. 75. 아니, 누가 보면은 최소한 뭐 민주진영을 떠나서 국힘 계열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2030에선 진짜 압도를 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 55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뭐 민주당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얘기하길래 한번 기대하고 봤어요. 민주당 1입니다. 1. 국힘도 1이에요. 조국혁신당 왜 2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뭐를 볼 수밖에 없냐. 4월 4주차에 이어서 5월 첫 주차도 비호감이 79입니다. 79. 이거는 김문수보다 높아요.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심지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는 한덕수보다도 높습니다. 이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오히려 펜코 준천지들은 오히려 좋아. 80 언더야. 오히려 괜찮아. 한 잔에 이게 내 진짜 고도의 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걸 보고 어떻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그러한 그 원형적 사고라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럭키비키 저 좋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살아가는데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 럭키비키를 좋아하는 그런 팬코 준천지지라도 이 긍정적으로만 해소할 수 없는 버튼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낙연 씨입니다. 이 뉴스 토마토 결과가 지금 더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이 김문수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자 대결한 결과 이낙연 씨한테 밀리고요. 심지어 한동훈 넣고 했을 때는 이낙연 씨한테 지금 2배 차이로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허은하 후보 11.3 대 10.5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이준석 씨는 제일 먼저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자기 대선 나오겠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었고 반면 허은하 후보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까지 서포트를 안 해줘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허은하 후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PK, TK는 더 앞섰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팬코 준천지들이 갑자기 잔뜩 열받아가지고 이건 이제 뭐 긍정적으로 안 되겠죠. 오히려 조화가 안 됐나 봐요. 토마토 여론조사는 조사를 해야 된다. 명태균 냄새가 많이 난다. 명태균 냄새는 이준석 씨가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낙연이 저렇게 나온 것부터 수상하다. 막 허은하를 왜 넣냐. 그러면서 갑자기 명태균을 들이받습니다. 아니 그러한 명태균이 뭘 잘못했냐고 얘기한 게 이준석 본인이에요. 근데 펜코에서는 지금 명태균을 저렇게 공격용으로 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원만한 합의를 좀 이루고 뭐 글을 쓰든 말든 했으면 좋겠어요. 명태균은 그렇게 잘못했는데 명태균 태균기 부대 역할까지 했던 이준석은 그렇게 찬양을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낙연보다 비호감도 1인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단 비추 테러부터 하니까 니네들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의견이 막 나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7시 지역에서만 조사했나 보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일베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fem코에서도 고스란히 쓴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노무현 CX82  fem코에서 그 얘기 심심하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본진으로 삼고 있는 이준석 씨가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말린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노무현의 꿈 얘기하고 뭐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모든 걸 담고 있다.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해로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특히 최소한 뭐 젊은 남성들이라도 어떤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계속 포장을 했었는데 막상 최근에 뭐 밥 먹는다고 대학가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대선 주자 이게 뒤집어서 그냥 이재명 후보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뒤에 얼마나 많이 막 카메라 들고 서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고 실물 한번 보자고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또 논리적으로 비판 못하니까 뭐 놀리기만 하냐 지지율 뭐 비호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곧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하나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공약을 언급했더니 오히려 좀 더 재미가 없다고 해요. 저는 이제 재미를 떠나서 이 하도 논리적이다 뭐 개혁적이고 뭐 합리적이다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원소재국 기준의 임금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완화를 해주겠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베트남 노동자가 그 현지 임금을 받고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리쇼어링 공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공장이 임금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한 그 말도 안 되는 얕은 수준의 공약이다. 특히 베트남 평균 월급이 41만 원입니다. 하노이 호치민이 그나마 평균 월급이 51만 원이에요. 이준석의 말은 이 50만 원을 한국에서 받게 해주면 그 뭐 하노이나 호치민 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나간 공장이 한국에 돌아온다. 이런 헛소리를 한 건데 일단 이건 ILO 핵심 협약 위반이고요. 헌법도 이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부려먹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와놓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라고 계속 광을 파는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미래지향적인 정치인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반도체, AI, 자동화 그리고 고속량 기술자 중심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뭐 미래적으로 간다 리쇼어링 가지고 뭐 공약을 냈다라고 할 수 있지 싸게 그냥 부려먹자는 얘기를 하면서 미래 타령을 하는 이러한 허접함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의 주 4일제는 무책임한 공약이래요.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하길래 그럼 얼마나 이준석의 책임감이 강한지를 한번 내가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부동산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한마디로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줄이래요. 심지어 이제 그걸 없애면 집값을 2억 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주방이나 다용도실을 잘 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 주방하고 다용도실 없는 집 가면 너네 2억 싸게 집 살 수 있어. 그러면 6억 원에 공급이 된다? 거기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당장 세탁기는 어디다 놓고 밥은 또 어디서 먹고 기본적으로 이런 발상 자체가 그냥 맨날 머릿속으로 뭐 공학도 하니까 진짜로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그 생각이 뭔가 참신하다던가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네?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자꾸 개혁신당이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실이랑 화장실은 왜 안 줄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할 거면 화장실도 공용으로 빼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쓰게 하고 거실도 공용으로 쓰게 하고 침실만 놓으면 됩니다. 침실만 그냥 하나 놓으면 그러면서 한 1억짜리 집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화장실, 거실, 그다음에 식사하는 곳, 세탁기 다 공용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심플한 거 아닙니까? 남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발상을 내가 한다. 이렇게 또 얼마나 더 어필할 수 있습니까? 맨날 이준석은 뭘 하자는 건 없고 뭘 없애자, 줄이자, 이대녀 싫다 이것밖에 없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청년들이 어디 감히 쾌적하게 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취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나 떠올릴 발상이다. 그냥 전국민 원룸을 살자고 해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청평교도소처럼 지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놓고 무슨 책임감 타령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자기가 무슨 참신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광파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론이 근데 그걸 자꾸 실어주니까 착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공약에 대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뤄줍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아예 안 하면 진짜로 이준석의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는 깔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줄 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지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그 포장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뒤집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공약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론부터 당장 달려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대학생들도 지금 우리 보고 지금 그냥 원룸에 그냥 처박혀서 살라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충격적인 건 최저임금으로 경쟁을 하재요.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입니까? 말 그대로 법적으로 최저선을 지켜주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지역별로 경쟁을 시키면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치면 서울 수도권은 2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남은 15,000원, 그 다음에 TK 지역은 예를 들어서 7,000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경쟁에 의해서 오히려 시너지가 나서 기업도 유치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유치되는 게 아니라 유치한 발상인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 이준석 지지자인데 이재명으로 갈아탔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갈아탄 건지 모릅니다. 이런 글들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되는데 주장은 타당합니다. 왜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하면 이게 우리를 죽이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현실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노동자 소득 줄어들죠. 수익은 기존 사당들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침을 날립니다.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아들 딸들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고 한번 생활해봐라. 니네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봐라. 어떤 멍청이가 160에서 180만 원 받고 일하겠냐. 이거는 일할 사람도 없고 이런 차별이 너무 싫어가지고 등 돌렸다. 멍청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론 개혁신당 내에서도 이 이준석의 이런 헛소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펜코 준천지들의 이중성이 또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최종 득표율 89.77%를 받으니까 바로 무슨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맨날 북한, 공산화, 독재, 중국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작 이준석은 92%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정신승리하냐? 이준석은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예스노로 해가지고 92%를 받은 거고 다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89% 받은 걸 어떻게 비교하냐? 지능 문제 아니냐? 이 전응아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나와가지고 찬성 반대표하는 거. 이거 우리가 늘 독재 국가에서 봤던 장면 아닙니까? 한마디로 개혁신당은 천하람 씨라든지 아니면 뭐 이기인 씨라든지 다른 후보가 나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못하니까 이준석 혼자 나와가지고 92%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다자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경쟁을 한 게 더 문제래요. 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유저가 고도의 까가 아닌가, 이거 매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좀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또 충격적인 게 많은데 민주파 출소 있었죠. 여기에 뭐 카톡 검열에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공산당 짓거리다. 지금 댓글로 사람들 홍위병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봐라. 개딸들 지금 이거 혁명, 반동분자 색출하는 거다. 이건 사실상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코 준천지들은 얼마나 열심히 표현의 자유를 막 지키자고 모든 걸 그냥 넘어가나 하고 보니까 시알리스 얘기한 그 이동영 TV입니다. 펭귄 파출소에 보냈대요. 아니 민주파 출소 보고 또 파출소를 공격을 한 게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근데 펭귄 파출소라고 자기들은 또 저렇게 아예 호칭을 씁니다. 펭귄 파출소, 이준석 씨가 그 펭귄 가지고 자꾸 요즘 깨작깨작 장난질 하는데 그걸 이제 펭귄 파출소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또 비난을 해댔으면 명칭이라도 좀 다르게 하든가요. 펭귄 파출소에 자기들도 신고했다 그러고, 이준석 갤러리에 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황희도 같은 애들은 김영기 본부장한테 고고! 어딜 고고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한마디로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에 삭제 요청하는 거로 끝나는데 얘는 어떻게든 고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본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게 효과적이다. 최소한 경찰 얼굴 구경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음? 경찰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고소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경찰 자주 만나고요. 이전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뭐 경찰 얼굴 보는 거야. 볼 일이 있으면 보겠죠. 근데 아니 이런 거는 뭐 홍위병 짓이라며요. 이런 게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 국가를 만든다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아니 심지어 아니 뭐 정치인들 얘기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아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실드를 치는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제 거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막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말을 했다, 이거 신고했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그럼 뭡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그 열심히 지키는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기 대응팀에서 모니터링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저기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맨날 규제와 검열만 한다 라는 큰 커다란 프레임을 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을 부각시킬 시대가 왔다. 그동안 너무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냥 책임을 넘어서 방종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뭐 혐오의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막 폭도들까지 등장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그 책임지는 그 사례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그래야 진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거는 뭐 펜코 준천지들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 갤러리에 올라온 글 아니냐, 우리 준석이 형은 그런 걸 다 용인해 준다라고 하는데 동덕여대 신청 장난치신 분들 연락처로 별도 안내 드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콕 집어가지고 얘기 안 해요. 막 나중에는 안내한다고 얘기하건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시점에 그 동덕연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DC 마겔이랑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자기 그 긁혀가지고 맨날 뭐 민주당이 긁혔다는데 맨날 본인이 여기저기 긁히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DC 마겔이랑 싸우면서 너네 연락처로 별도 안내 갈 거야,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준적준이라니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하면은 야, 이재명한테 경제 맡기면 큰일 나겠는데? 지금 코스피가 몇인지 알고 말하냐? 그냥 커 보이는 숫자 던져놓으면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저런 거지 라고 막 정신승리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준석 개혁신당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라고 우리 준석이 형이 하면 야, 이거 타이틀 뽑기에 좋구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신당 아니겠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코스피 저평가가 지금 겁나 돼 있다.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 민키넷이라는 유저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권 잡으면 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평화쇼라고 저렇게 첫
바로 와가지고 첫 글로 답니다. 야, 이거 이재명 또 평화쇼 하려고 문재인 때처럼 저 깨작깨작 평화쇼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저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거를 이제 주체만 바꾸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평화쇼지만 우리 준석이 형이 하면 대통령 당선 시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 제안하겠다면 같은 유저입니다. 이 민캐넷이라는 유저는 남북 정상회담 하면 좋은 거 아님? 이게 같은 아니 이게 다른 유저들이야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같은 유저가 어떻게 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 좋은 게 아니냐고. 이게 아니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갑자기 그 소신과 철학이 바뀌었다고 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런 게 이제 그 fem코의 현실이라서 민주당에도 fem코 보면서 정치하는 그런 청년 정치인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알고 정치하시라. 이건 알고 좀 fem코를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니 이 말을 이재명이 했다 그러면 그렇게 욕하고 이준석이 했다 그러면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이렇게 되고 뭐 본인들이 막 여기저기 하는 거는 합리적인 진짜 이 어떤 책임을 묻는 행태고 민주당이 하면 이건 공산당이고 홍위병이고 막 검열과 규제의 끝판왕이라 그러고 아니 최소한 이걸 두고 어떻게 그리고 아무튼 이준석은 시온해고가 가능해야 된대요. 2030 청년들을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이준석이 이거 다 청년들을 위한 거야. 너네들 시온해고가 가능해져야 너네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준적준 사례로 제가 그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씨가 반값 선거법을 발의했었죠. 5%만 득표해도 선거비 보전받게. 지금 이준석 씨가 뭐 앞으로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지금 10%를 넘기냐 마냐 아예 극단적으로 5%도 안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미리 당연히 예측한 이준석 씨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전액 보전하는 건 유지하고 10% 이상 득표하면은 70% 보전 비율을 높여주고 5% 이상 득표하면 50%는 보전해주자. 절반은 보전해주자. 5%만 넘어도. 이게 그리고 명칭을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이래요. 한마디로 약자를 위한 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fem코 준천지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준석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가혹하다는 이 프레임이 뭐나 뭐 같음. 까고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갑질하는 건데 막 CXX라는 얘기까지 막 합니다. 요 기준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요거 그대로 이준석 씨한테도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씨가 자기가 정치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인간이 지금 사회와 정치에 지금 갑질이랑 갑질 다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가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다 준적준이 된다니까요. 진짜 이거 거의 과학이에요, 과학. 진짜 다 이준석 씨한테 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준석 씨한테 토론을 하자고 지금 1000몇백일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건가? 아무튼 이준석 씨 지금 돈 얘기 나온 김에 돈 얘기 한 번 더 하고 가자면 7,700만 원 빨리 지급하세요. 이 먹튀 논란이었죠.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도 주라고 했습니다. 7,700만 원 빨리 주고요. 보조금 6억 6천도 동결한다더니 1억 6천을 또 곳에 썼던 거. 이런 것도 이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휙휙 바꾸는데 이준석의 말을 어떻게 믿냐니까요. 아니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이합 집산 과정에서 난리가 나니까 우리 보조금 6억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반납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동결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6천만 원을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쓴 겁니다. 이런 문제들 얼마든지 자기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뭘 보고 믿겠냐. 당연히 믿음이 안 가는 건 그 디폴트다. 그리고 맨날 뭐 민주당 거리는데 본인들이야말로 민주당이 부럽습니까? 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당규 표절했던 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개혁신당을 만들 때 민주당 당원당규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역량으로 뭔가 이런 걸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불가능한 그 상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최다 막 민주당 거 막 복붙해가지고 당시에 막 물어보니까 우린 몰랐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현실이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통합을 나선에 만회하면서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얘기하고 뭐 정책을 분석했다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 이준석이란 사람은 국힘으로 돌아가려고
오만 가지 빌드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권영세 씨가 앞에 그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마지못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막아야 되니까 내가 진짜 구국의 결단을 해가지고 국힘당에 가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가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이 밖에서 완주할 수 있다고요?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고 당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말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훨씬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또 이제 늘어지니까 요 정도만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준석 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준적준이 된다 말씀을 드리며 혹시 이걸 보고 있는 이준석 갤러리 여러분들 혹은 펜코 준천지 여러분들 이준석 씨한테 페이스북 차단 좀 제발 풀어달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3년 전 대선 기간에 하루 종일 이준석 씨 페이스북 새로 고침하면서 어떤 글이 올라올까 막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기사로 봐야 되고 팬코나 막 이런 갤러리에 가서 봐야 되고 혹은 막 우회해서 다른 분들이 보내줘서 봐야 되고 너무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준석 씨가 효율을 또 중시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 효율적으로 좀 공정한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페북 차단 좀 풀어달라. 지금 이제 1300일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